제품입니다. 小米这是给您和夫人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 看看有没有后门。 안녕하세요. 세계 뉴스 속의 감동을 전해드리는 감동 특파원입니다. 지금 이 장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평소 무표정으로 알려진 시진핑의 이례적인 농담과 웃는 표정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평소 포카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무표정으로 그 속을 알기 어려운 지도자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티키타카식의 농담 주고받는 모습은 중국 전문가들도 이런 시진핑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 두 나라의 지도자가 스파이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었기에 많은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매우 예민한 통신 보안에 대한 이야기라 조마조마한 느낌도 있었지만 시진핑의 파한대소와 능숙한 농담으로 이 장면이 오히려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중 뉴욕타임즈에서 매우 재미있는 해석을 한 기사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순간을 매우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분석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전략적인 질문입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을 먼저 꺼낸 거죠.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스파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 민감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농담으로 이야기했다. 특히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장면은 주목할 만하다. 뉴욕타임즈는 이 이례적인 장면에 대해 중국 전문가인 1950년대 중국 내 CIA 작전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한 존 딜러리 씨에게 인터뷰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구식 신사협정이 있습니다. 서로 첩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만남에서는 일종의 구식 신사협정과는 달랐습니다.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만 내가 당신을 감시하고 당신도 나를 감시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첩보와 감시의 은밀한 세계를 아이러니하게 장난스럽게 언급하면서 웃어넘긴 겁니다. 하지만 이 농담은 사실 단순한 위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간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기술이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 호주, 영국은 모두 중국 기술 기업인 화웨이를 자국의 5G 이동통신망에서 배제했고 이들은 화웨이가 중국 집권 공산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스마트폰과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와 거래할 경우 향후 국방부 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미국 기업에 경고했다. 그러나 샤오미는 중국 국방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존 딜러리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농담을 하고 아이러니를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많은 우려를 일축시키고 휴대폰을 만들어주셔 감사하고 한국과 중국 회사가 함께 만든다는 게 대단하네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계속해서 이 유쾌한 만남은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했다. 이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게 어려운 과제인데 부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지나치게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수층의 반발을 샀고 그의 전임자까지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중국은 이를 부인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 순간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먼저 웃음의 소재로 만들어 날카로움을 무력화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 장면은 약점을 먼저 웃어넘기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감시, 감청 논란으로 민감한 주제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질문했고 시 주석은 이런 질문을 웃음으로 희석시켰죠. 그리고 이 대통령은 그 농담을 받아주며 긴장 대신 친근함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정상은 공개석상에서 서로의 약점을 유머로 소화하며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동시에 연출한 셈입니다. 사실 이 장면의 배경에는 한국이 처한 복잡한 외교 상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회담 불과 일주일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최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서 의무를 다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줄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있습니다. 한국 보수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친중 노선을 걷는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샤오미 선물과 농담은 단순한 위트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 폰들이 실제로 사용될까요? 호주 찰스 스터트 대학교의 정보보안 전문가 패트릭 월시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은 보안 우려 때문에 흔한 외교 선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폰으로 일본 총리나 워싱턴과 통화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손녀에게 선물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국가 정상이 외국에서 받은 스마트폰을 공무용으로 쓸 리는 없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선물과 농담이 전달한 상징적 메시지가 이미 충분히 전달됐으니까요. 국가 간 스파이 활동은 국제관계의 그림자이자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현실입니다. 2013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이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전화를 10년 넘게 도청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첩보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상들은 이런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죠. 이번 만남은 그 금기가 깨졌습니다. 농담이라는 형식으로 포장해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 몇 가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투명성의 역설입니다. 의혹을 정면으로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숨길 게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확인하고 싶으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오히려 곤란해집니다. 두 번째, 경제협력의 상징입니다. 이 폰은 중국이 만들었지만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썼어요. 시진핑은 이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기술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니까요. 시진핑의 농담은 중국을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라는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심리, 전략이 모두 압축된 상징적 순간이었고 한중 관계의 복잡한 현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대 외교의 한 단면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숨기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언급하되 가볍게 다루는 거죠. 기술과 보안이 외교의 핵심 이슈가 된 시대. 이 농담의 장면은 앞으로 외교 교과서에 실릴 만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농담이 정말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 전략이었을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특파원이었습니다.